플라톤, 나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인가? 내면의 전쟁. 새벽이 올 무렵 모든 것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바깥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질 때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목소리가 있다.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생각들, 감정들, 욕망들이다. 어떤 날은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금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열정이 치솟는 순간 뒤에는 늘 피로와 회의가 따라온다. 이성과 감정, 욕망과 자제, 자신감과 불안이 교차하며 하나의 존재 안에서 끝없이 밀고 당긴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요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전쟁이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용기를 잃고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외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 모든 혼란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이성, 기계, 욕망. 이성은 진리를 탐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이고, 기계는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며, 욕망은 육체적 쾌락과 소유에 대한 갈망이다. 이 셋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중 하나가 다른 요소를 압도하게 될 때 발생한다. 욕망이 이성을 눌러버리면 우리는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기계가 제어되지 않으면 분노와 오만에 휩싸인다. 반대로 이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삶은 메마른 이론 속에 갇히게 된다. 결국 인간의 진정한 과제는 이 셋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균형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싸움이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알며 고요한 중심을 지닌 채 삶을 걸어간다. 그에게 있어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는 본질이 아니다. 그가 이미 이긴 것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 어떤 전쟁보다 위대하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한 내면의 전쟁이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말하지 않지만 모든 감정의 밑바탕에 흐르며 이기기 어려우나 이겨야만 하는 싸움. 당신은 지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조금씩 나 자신에게 패배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시작이다. 그리고 진짜 삶의 방향은 이 물음에 진실하게 답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The first and greatest victory is to conquer yourself. 이 짧은 문장은 너무도 단순하지만 들여다볼수록 끝이 없다. 플라톤은 여기서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단순히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는 이것이 인간 존재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제이며 동시에 어떤 외부의 승리보다도 본질적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다. 그가 말한 정복이란 단지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억제하는 억압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통합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자기 내부의 혼돈을 인식하고 그 안에 숨은 질서를 회복해가는 것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은 전장에서의 병사들처럼 복잡한 구성체다. 거기에는 달리고 싶어 하는 말, 방향을 잡으려는 수레꾼, 그리고 서로 다른 힘으로 끌어당기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존재한다. 즉, 인간의 내면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갈등, 주저, 밀고 당기는 감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그 수많은 내면의 갈등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조율하며 나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명언의 위대함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닌 내부와의 싸움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승리라고 하면 상대를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무언가를 정복하는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플라톤은 말한다. 외부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며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는 절대적이고 지속적이며 존재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더 나아가 이 말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있는가? 당신의 이성이 주도하는가? 아니면 욕망이 당신을 이끌고 있는가? 당신의 분노는 조절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집어삼키고 있는가? 이 명언은 단지 고대 철학자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일침이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어도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나 욕망의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아직 정복당한 상태다. 결국 진짜 승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승리는 타인이 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아는 방식으로 빛난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진정으로 평화로워진 자만이 이 세상과 마주 설 자격이 있다. 그 길은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이다. The first and greatest victory is to conquer yourself. 이 문장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는 늘 똑같은 대답이 있다. 나는 지금 나를 이기고 있는가? 플라톤이 살던 시대는 그 자체로 철학의 거대한 실험장이었다. 전쟁과 정치, 민주주의와 독재, 예술과 과학이 충돌하며 아테네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그는 단지 이론을 세우기 위해 철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던 사상가였다.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히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존재에 대한 치열한 투쟁의 기록이다. 그는 국가라는 작품에서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했다. 욕망, 기계, 이성. 욕망은 배고픔, 성욕, 물질적 소유 같은 육체적 본능을 의미하고, 기계는 명예나 분노, 정의감과 같은 감정의 에너지를 뜻하며, 이성은 그것들을 조율하고 진리를 인식하며 판단을 내리는 중심축이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함께 움직이며 한 인간의 선택과 태도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 플라톤은 이 영혼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상징을 사용했다. 바로 전차 비유다. 인간의 영혼은 마치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와 같다고 했다. 한 마리는 이성이 부리는 고귀한 말이고 다른 한 마리는 욕망이라는 거칠고 통제되지 않는 말이다. 이 두 마리를 조율하며 전차를 몰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성이다. 만약 이성이 약해지고 두 마리 말 중 하나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 전차는 방향을 잃고 결국 파멸로 나아가게 된다. 플라톤에게 있어 이상적인 인간은 이성의 손에 의해 기계와 욕망이 균형 있게 이끌리는 존재다. 욕망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항상 위험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통제되지 않거나 왜곡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성은 욕망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성 중심의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인간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도 같은 구조로 설명했다. 이상적인 국가는 이 세 요소가 조화롭게 구성된 국가이며 통치자는 이성의 사람들인 철학자들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플라톤이 보기에 인간 사회의 부패는 결국 영혼의 부패와 같다. 국가가 무너지는 이유는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이며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 또한 자기 내면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이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언제나 정의였지만 그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인간이란 타인에게 공정한 사람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기계, 이성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사람이다. 플라톤의 이 철학은 단지 고대의 사유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 오늘날 우리는 외부의 기준과 자극에 쉽게 흔들린다. SNS의 좋아요 숫자, 타인의 시선, 비교와 경쟁의 구조는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몰아넣는다. 동시에 우리는 분노와 자존심, 불안과 자책이라는 감정들에 휘둘리며 삶의 방향을 잃는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플라톤의 전차를 떠올려야 한다. 내 안의 말들이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나는 지금 이성의 손에 전차의 고삐를 쥐고 있는지, 아니면 욕망과 분노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이론이나 미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철학적 실천이다. 그리고 그 실천의 시작은 나의 영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이며 그 이해가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다. 그녀는 늘 완벽해 보였다. 외모도 단정했고 커리어도 뛰어났으며 말투마저도 침착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고 동경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메일도 뉴스도 아닌 심장 박동수 앱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율신경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본인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미국 동부의 유명한 대기업 전략팀에 속한 30대 중반의 여성이다. 대학 시절부터 늘 수석이었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당연한 듯 살아왔다. 프로젝트를 맡기면 200%의 결과를 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사람들의 찬탄이 이어졌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호흡이 가빠졌다. 이성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무너져갔다. 야근이 일상이던 삶에 의문이 생겼고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밀려왔다. 병원을 찾아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결국 한 정신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리아,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과 전쟁 중입니다. 그 말이 낯설었다. 마리아는 이기기 위해 살아왔고 누구보다 스스로를 잘 컨트롤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컨트롤이 이성의 탈을 쓴 욕망이었다는 것이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완벽하고 싶다는 욕망,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방향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 마리아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하루의 기준을 성과로 평가하지 않았고 내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명상을 하며 자신의 호흡을 관찰했고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성에게 다시 고삐를 쥐어주기 위해 매일 훈련을 시작한 셈이다.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다. 과거보다 일을 덜 해도 더 깊은 성과가 나왔고 인간관계에서도 이전보다 덜 피로해졌다. 마리아는 그제야 자신이 수년간 자기 자신에게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조금씩 승리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승리는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쳐줄 때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라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을 몰아붙이면서도 그것이 강함이라 착각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하지만 그 전쟁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조율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그것만이 진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선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말할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일찍 잘지 말지, SNS를 켤지 말지. 이 수많은 일상적인 결정 뒤에는 늘 복잡한 내면의 대화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그 선택이 진짜 나의 이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광고의 자극, 주변의 기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지나간다. 현대 사회는 욕망과 기계의 시대다. 소비는 미덕처럼 여겨지고 분노는 정당화되며 감정 표현은 강력한 아이덴티티로 추앙받는다. SNS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고 미디어는 분노를 부추기며 경쟁사회는 내 안의 기계를 끝없이 들쑤신다. 이 모든 자극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점점 조용해지고 때로는 침묵당한 채 구석으로 밀려난다. 우리는 묻지 않는다. 나는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대신 이건 남들도 하니까 혹은 지금 아니면 늦을까 바라는 이유로 행동한다.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나라는 사람의 고삐를 놓치게 된다. 그 고삐를 욕망이 잡게 되면 우리는 충동에 끌려다니게 되고 기계가 잡으면 자존심과 분노에 지배당하게 된다. 플라톤이 말한 자기 정복은 그래서 더 이상 철학서 속의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생존 전략이다. 디지털 기기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자제라는 덕목은 유행이 아니고 절제는 종종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누구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침착한 리더, 분노를 다스리는 부모, 욕망에 끌리지 않고 매일 루틴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지 성실한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의 상징이다. 자기 정복이란 대단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5분만 더 라는 유혹을 넘어 일어나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것. 감정적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깊게 숨을 쉬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고 일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훈련된다. 그리고 그 훈련은 자신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이 시대는 빠르고 자극적이며 모든 것이 눈에 보여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당신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을 때,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승리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승리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삶 전체에 반영된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세상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야말로 오늘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변화가 빠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결국 이 시대의 진짜 성공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손길은 과연 이성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반복된 습관과 즉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욕망의 반사신경일 뿐인가? 누구와의 대화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말 한마디를 더 던질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결국 터뜨리고 후회하는 그 경험은 누구의 승리였을까? 나는 이성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욕망에 밀려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때로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계가 나의 판단을 흐리진 않았는가?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다. 당신은 어떤 순간에 가장 나 자신을 잃는가? 외로울 때, 분노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아니면 두려울 때. 이 모든 감정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나 자신과 멀어지고 만다. 감정은 느끼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대신해 말하거나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이성을 덮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를 잃어버린다. 나는 언제 나를 가장 속이고 있는가?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아직 시간이 있어라고 말할 때, 관계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라고 정당화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다 나를 위한 자기 개발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댈 때,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가리는 습관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정복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고삐를 잡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욕망이나 감정 또는 타인의 시선에 맡겨진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 수문의 시간을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정작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껴볼 틈도 없이 흘려보내고 있는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성취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내면의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지 모르고 달려간다면 그 결과는 결국 성공한 듯 보이는 공허가 된다. 당신은 지금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나는 지금 나를 이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대답을 예로 만들기 위한 작은 선택을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바로 이런 질문 앞에서 멈추고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이긴다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이고 작은 선택들의 반복이며 조용한 관찰의 습관이다. 이성의 목소리는 감정과 욕망보다 작고 느리기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면의 전쟁을 이기고 자기 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 감정의 자각이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는가? 그 감정이 생긴 상황은 무엇이었고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놀랄 만큼 많은 자기 통찰을 얻게 된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통과하기 전에 곧장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은 나를 지배하는 무기가 된다. 하루의 끝에 단 5분이라도 감정 일기를 써보자. 오늘 나는 언제 불안했는가? 누구 앞에서 나는 과장된 태도를 보였는가? 그때 나는 진짜 나였는가? 이렇게 감정을 언어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성은 다시 고삐를 잡을 기회를 얻는다. 두 번째는 루틴을 통한 욕망 조율 훈련이다. 욕망은 무조건 억제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방향지어 주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작고 구체적인 루틴을 통해 자제력을 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10분 동안 보지 않는 것, 식사 전에 30초 동안 천천히 숨을 쉬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내뱉지 않고 5초 동안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것. 이처럼 짧고 반복 가능한 행동은 이성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플라톤이 말한 이성의 지배는 거창한 철학 수업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체적 습관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는 기계 다스리기다. 기계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동시에 자존심과 분노라는 복잡한 감정으로 표출된다. 기계가 과잉되면 우리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정당한 비판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타인을 지배하려 한다. 반대로 기계가 약화되면 우리는 쉽게 자기 비하에 빠지며 소외와 무기력에 익숙해진다.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기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매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남과의 비교, 타인의 피드백, 성과 지표가 아닌 나만의 내면적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 주에 내가 정한 독서량을 채웠는가? 나는 오늘 내 감정을 진실하게 바라보았는가? 같은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 기계는 훈련된 자기 기준 위에서야 건강하게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정복을 위한 실행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어떤 날은 욕망에 치고 어떤 날은 감정에 휩쓸린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라고 조용히 묻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정복의 길 위에 있다. 그 과정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싸움이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쌓인 힘은 언젠가 삶 전체의 안정과 울림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힘, quiet power다. 이제 당신의 삶을 이루는 작은 하루하루를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보자.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전투를 치른다. 그리고 그중 단 한 번이라도 이성이 고삐를 쥐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면 당신은 그날 당신을 이긴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가 쌓일 때 우리는 마침내 자기 정복이라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 인생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다. 진짜 전쟁은 늘 안에서 벌어진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어떤 무기도 없이 다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시작되는 전쟁. 나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자주, 가장 치열하게 마주하게 되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자는 특별하지 않다. 소리 없이 일어나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 세상이 흔들려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승리자다. 플라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고 믿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가 살아간 시대와 지금은 다르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흔들리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욕망에 이끌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주 작게라도 매일 자신을 이기고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다. 멈출 것인가? 다시 나아갈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싸움의 승리는 남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눈물 삼킨 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참고 견딘 그 순간, 그리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낸 아침. 그 순간에 이미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이긴 것이다. 조용한 힘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오래 간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말과 행동, 표정과 관계에 스며든다. 당신이 그 조용한 힘을 가질 때 세상은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조용히 싸워온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그 질문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자. 나는 지금 나를 이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는 순간 이미 당신은 그 길 위에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만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전쟁,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는 내면의 소리.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누구보다 단단하게, 누구보다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내가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자 가장 아름다운 자유다.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내면의 전쟁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이기고 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